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한평과 화순, 영광, 나주에서 발생했으며 전남 882번과 883번 확진자는 한평의 한 노인단체 회원으로 전남 867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전남 884번과 885번은 화순 확진자로 나주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는 캐디의 가족들입니다. 영광 확진자인 전남 886번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를 방문해 고양시 2224번과 접촉한 후에 확진됐습니다. 나주에 거주하는 전남 887번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 보험사 콜센터 직원으로 광주 1994번과 접촉해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습니다. 887번 확진자는 전남에서는 보험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원이 3명, 가족 2명, 지인 1명입니다. 고흥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녹동 현대병원에 이어 고흥 종합병원에서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코로나19가 아닌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안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인데요. 이 클리닉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전남경찰이 3월 들어 34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전남경찰은 3월 1일부터 7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34건 가운데 33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을 거쳐 혐의점이 드러나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역학조사방해 5건, 진단검사 거부 3건, 집합금지 위반 7건, 격리조치 위반 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외국을 가겠다며 인천공항을 다녀오거나 비대면 집회 명령을 받고도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해남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했던 야간 민원실 운영을 재개합니다. 야간 민원실은 평일 근무 시간 내에 군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학생들에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데요. 운영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고 주민등록 등초본뿐 아니라 무인 민원 발급기로 발급이 안 되는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확인서, 여권 접수와 교부 등이 가능합니다. 최근 여수 돌산과 화양지구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여수시가 특별 점검을 추진합니다. 여수 돌산 화양지구에 등록된 오수처리 시설은 1,100여 개로 집계됐으며 여수시는 다음 달 말까지 숙박시설과 카페 등 20여 제곱미터 이상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오수처리 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운영 관리 실태, 방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최대 금액 지급 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노후 기본소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김용덕 노인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김용덕입니다. 네.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도내 어르신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최대 금액 지급 대상 기준이 확대된 배경 먼저 무엇일까요? 네, 기초연금은 노후 기본소득으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4년 전국에서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16.4%인데 우리 도는 무려 23.5%나 됩니다. 매년 약 0.5%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는 베이비부머 1세대인 1955년생이 기초연금 지급 연령인 65세에 편입되어 우리 도는 1조 2,38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기준이 어떻게 확대되나요? 네,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1인 가구는 소득이
169만 원 이하이고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의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최대 지급 금액이 1인 가구는 30만 원, 부부 가구는 48만 원인데 작년까지는 소득 하위 40%까지만 최대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는 70%까지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네, 지난해 40%였는데 이제 올해 70%까지 확대가 된다는 건데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도 어르신들 중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신 어르신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0.4%로 전국 평균 66.3%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가 꾸준히 수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소득이 단절된 어르신들에게 더 큰 생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생활비, 병원비 등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김용덕 노인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남 지역 소재의 대학 졸업자들의 전남 거주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여성가족재단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 대졸자들이 졸업 1년 후 전남에 거주하는 비율이 2016년 58.3%에서 2017년 46.5%, 2018년 39.4%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대졸자 지역 잔료 비율은 제주가 77.3%로 가장 높았고 경남과 부산, 서울, 광주 등 8곳이 50%를 넘었습니다. 전남 지역 대졸자의 타 지역 이동 비율은 광주가 가장 높았으며 2016년 12.1%에서 2017년 21.1%, 2018년 22.1%로 상승했습니다. 전남 대졸자의 도내 취업률도 39.1%에 그쳤습니다. 전남의 취업률은 여성 48.6%, 남성 28.8%로 여성이 남성보다 19.8%포인트 높지만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2년 미만 기간제와 일용직, 특수고용, 시간제 등의 비율은 여성이 29%로 남성 19.3%보다 9.7%포인트 높았습니다. 목포시가 수산식품 성공 패키지 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 창업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목포시는 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목포에서 창업 예정인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생 2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교육생이 선발되면 다음 달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 동안 실무 교육과 멘토링 과정을 이수하고 최종 심사를 통과한 15명에게는 한 명당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여수시는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입원이나 퇴원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 390만 1,000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실험실을 기획하고 참여단체를 모집합니다. 순천시 시민실험실은 시민 주도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지역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팀을 꾸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모집 대상은 동지역 주민자치회나 지역 공동체입니다.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양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과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신호체계 등 교통 시스템 등에 반영해 교통 흐름 등을 자동 제어하는 체계로 광양시는 앞으로 2년 동안 교통정보센터와 스마트 교차로, 교통정보 수집용 CCTV 등 통해 새롭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다문화 학생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다문화 교육정책학교 59곳을 운영하고 교원별 맞춤형 연수와 다문화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9개 학교에 다문화 교육 특별학급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전남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9년보다 184명 증가한 1,701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5.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군이 친환경 농업 직불제 신청을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로 지역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면적이 최대 5헥타르이며 인증 단계와 품목, 면적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농지를 대상으로 12월에 지급됩니다. 강진군은 지난해 458농가 619헥타르에 3억 8천만 원의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영암군 학산면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영암군은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마을 안길 정비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또 마을 공동체 운영을 위한 주민 교육과 컨설팅 등 주민 역량 강화 사업도 진행됩니다. 영암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산면 묵동리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취약지역 대상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입니다. 여수 광무동에서 야생 멧돼지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긴급 사살됐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지난 7일 오전 9시 53분 광무동의 한 야산에서 올무에 걸린 멧돼지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국야생생물협회 엽사와 함께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살된 멧돼지는 몸 길이 1.5m, 무게 100kg 정도로 시청 관계자에게 인계했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남경찰이 순찰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지역 전담경찰관을 지구대나 파출소에 별도로 배치해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개월 동안 경찰서 2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벌인 결과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0여 건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도시수 자원관리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채용된 관리단원 72명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 조로 나뉘어 전정 작업과 제초 작업 등을 맡게 되는데요. 또한 가로수와 중앙분리대 아래에 꽃잔디를 심어 녹지대 형성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남도로 떠나는 문학여행을 주제로 정남진 장흥 문학기행과 고흥, 조종현, 조정래, 김초의 가족문학관을 3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장흥은 이청준과 한승원, 송기숙, 한강 등 많은 문인을 배출한 문학의 명소인데요. 청관문학관과 천관산 문학공원, 이청준 생가와 한승원 문학산책로, 소등섬 등 문학의 발자취에 따라 여행이 가능합니다. 고흥에는 조종현 조정래 부자와 조정래의 아내 김초의 시인의 자취를 한데 모은 가족문학관이 있으며 조정래 문학의 시원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교육 현장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추진되는 건데요. 꼼꼼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우리 지역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교육 격차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